업계 안에서는 다 알지만 밖으로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비싼 보조제도, 유행하는 수입 약도 아닙니다. 포인트는 타이밍과 조합, 그리고 세 가지 아주 평범한 과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 온 박사 장민호입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더군요. 오늘은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뇌세포를 맑게 깨우는 세 가지 과일의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하루 3번의 습관이 생사를 바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만 있었다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수년간 추적하면서 알게 된 패턴이 있어요. 혈관 나이가 역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과일을 먹는 시간과 종류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그냥 당분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한 뇌혈관을 되살리는 정확한 방법을 말이죠. 이건 제 연구실 데이터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오늘 내용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65세 이정희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해져 불안해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 더 앞서 있었죠. 이정희님 같은 경우가 사실 요즘 너무 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속 혈관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일은 당분이 많다고 해서 거의 안 드시고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저녁은 늦게 드시고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약보다 먼저 생활 습관의 리셋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안을 드렸죠. 이 세 가지 과일을 하루 3번, 시간대별로 드셔보세요. 오디, 블루베리, 석류. 4개월 후 그분은 놀랍게도 두통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제는 하루가 가볍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는 변화였어요. 오디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석류의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 전략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릴 하루 3번 타이밍 전략은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노력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낸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일 몇 개로 혈관이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 연구실에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세 가지 과일을 정확한 시간에 섭취한 그룹은 혈관 탄력도가 평균 28%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뇌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예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지럼증도 줄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신 습관들이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을 부르는 일상 속 5가지 위험 신호.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를 들 때 어지럽거나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시는데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혈류가 급격히 변하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어지럼증이 잦은 사람은 뇌경색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세 박영호 님도 처음엔 단순 피로로 여기셨어요. 그냥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길래 검사를 받아보니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여러분, 기상 직후에는 물 2잔을 천천히 드시고 몸을 급하게 일으키지 마세요.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는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 음식을 피하시는데 색 있는 과일까지 함께 거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두운 색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3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8세 최은정님은 과일에 당분이 많다고 해서 아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항산화 지표가 크게 떨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제 권장 방법은 하루 1컵 정도 냉동 오디나 블루베리를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꿀은 1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냉동 과일도 영양소가 충분히 보존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색이 짙은 과일 평소 얼마나 드시나요? 만약 거의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저녁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혈관은 수면 중에 재생되거든요. 국내 노화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뇌혈류 손상 위험이 1.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72세 윤상철님은 평소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당연히 어지럽고 피곤하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되셨죠. 그런데 저녁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습관으로 바꾸고 잠들기 전에 석류 반개를 드셨더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는 게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요즘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나요? 늦게 주무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커피가 나쁜 건 아닌데 공복에 물 대신 커피로 시작하면 탈수가 생깁니다. 탈수는 혈액 점도를 높여서 혈전 위험을 올리거든요. 유럽심혈관학회 연구에서도 아침 수분 섭취 부족이 뇌졸중 초기 위험 증가와 연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9세 김명자님도 매일 아침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어깨 결림과 두통이 심했어요. 제가 물 2잔을 먼저 드시고 과일을 먹은 후에 커피를 드시라고 했더니 증상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복 카페인은 혈관에도 부담을 주고 위에도 좋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첫 음료 혹시 커피였나요? 내일 아침엔 물 2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걷기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날씨가 안 좋다는 이유로 걷기를 자꾸 미루시는데요. 걷기는 혈관 재생 단백질인 BDNF 분비를 촉진합니다. 서울대 의생명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그룹은 뇌혈류 속도 지표가 25% 높았다고 해요. 75세 홍성호님은 걷기만 꾸준히 하셨는데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아침 15분, 점심 식사 후 15분, 총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갑작스러운 조깅은 오히려 무릎과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세요. 오늘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만약 안 걸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바로잡았다면 뇌경색을 예방하는 실제 습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뇌혈관을 지켜주는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을 지켜주는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 오디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오디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오디 같은 경우는 냉동 시 안토시아닌 활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오디를 활용하시는 게 더 편하고 효과적이에요. 아침 공복에 냉동 오디 30g, 블루베리 50g을 요거트와 함께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혹시 오디를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오래됐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든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또렷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반 컵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녁 휴식 시간에 블루베리 스무디 1컵 정도 드시면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언제 머리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 시간대에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석류는 혈관의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거든요.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석류가 이걸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해요. 석류에 칼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점심 식사 후 30분쯤에 석류 주스 100ml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석류를 주스로만 드시나요? 통째로 드시나요? 가능하면 씨까지 씹어 드시는 게 섬유질 섭취에 더 좋습니다. 물 2잔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수분 섭취만으로도 뇌혈류량이 5%에서 8%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상온물이 좋고요.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 직후 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만 들여도 아침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내일 아침엔 꼭 실천해 보세요. 웃음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웃음은 혈관 내 질산화물 분비를 늘려서 혈관 확장을 돕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뇌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스트레스 요인은 최대한 줄이시고 하루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유머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웃는다는 것 자체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오늘 웃은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미소 지어보세요. 여기까지 실천법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 물 2잔, 내일은 오디 요거트, 모레는 석류 주스 이런 식으로요. 한 가지 습관이 몸에 익으면 그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오늘부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무리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모든 걸 정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의 핵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달면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겁니다. 색 있는 과일은 혈관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처럼 색이 짙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관은 10년 빨리 늙습니다. 아침 어지럼증을 방치하고 물 대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색 있는 과일을 피하고 걷기를 미루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를 훌쩍 앞질러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20년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 후 물 2잔으로 시작하고 아침엔 오디와 블루베리를 드시고 점심 후엔 석류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가볍게 걷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관은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억력도 또렷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 과일 타이밍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오디와 블루베리, 점심 식사 후 30분에 석류 주스, 저녁 휴식 시간에 소량의 블루베리. 이 3가지 리듬이 뇌혈관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오디와 블루베리를 드시면 밤사이 굳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석류 주스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오후 집중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저녁 휴식 시간에 블루베리는 하루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면 여러분의 혈관은 24시간 내내 보호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혈관이 재생되고 뇌세포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복잡한 방법보다 간단한 습관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비싼 보조제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과일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2잔 마시고 냉동실에 있는 오디와 블루베리를 꺼내서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점심 먹고 나서 석류 주스 1잔 드시고요. 저녁엔 블루베리 몇 알 드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한 달 후엔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3가지 잘못된 식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도 사실은 혈관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 혈관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을 들려주세요. 어떤 과일부터 시작하실 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혈관, 맑은 정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저희 연구자들은 흡수력을 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남는 비율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30년간 시니어 근육 감소와 노인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박성우입니다. 열심히 달걀, 고기, 단백질 음료를 챙겨 드셔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근육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배출될 뿐이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감소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되는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 현장에서 확인한 계란보다 12배 흡수가 빠른 3가지 단백질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으면서 몸속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식품들이에요. 특히 근육이 빠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결국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백질을 드신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질로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70세 김정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단백질 음료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 믿었지만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줄을 안아들면 다리가 덜덜 떨렸죠. 정기 점검에서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단백질 음료도 비싼 걸로 골라서 드시고 달걀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기력은 자꾸 떨어지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김 어르신을 만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이었습니다. 달걀과 고기는 나이든 분들에게 소화가 쉽지 않거든요.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그냥 빠져나갈 뿐이에요. 김 어르신은 식습관을 조금 바꾼 뒤 단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핵심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이었습니다. 소화가 쉬운 단백질 3가지를 식단에 더하고 식사 타이밍을 바꾸니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지금은 손줄을 안고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신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백질 흡수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단백질 분해 효율이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많이 먹어도 힘이 안 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0에서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2세 이옥순 어르신은 매일 달걀을 4개씩 드셨지만 근육은 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고 있었던 거죠. 이 어르신은 달걀 대신 소화가 쉬운 황태와 건새우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어요. 소화 쉬운 단백질로는 황태, 건새우, 검은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위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많이 먹는데 힘이 빠진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의 종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습관이죠. 그런데 이게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은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대사를 지연시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 활용률이 약 20%나 감소한다고 해요. 68세 박선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피로가 계속됐습니다. 황태국 자체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인데 커피 때문에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커피를 식사 1시간 후로 미루신 후부터는 아침 기력이 확연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식사 1시간 후에 마시세요.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면 단백질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시다면 오전 간식 시간이나 점심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후 커피 혹시 바로 드시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 부담을 늘려서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고염식 식단은 근육 단백질 합성 효율을 15에서 20%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7세 이명의 어르신은 황태국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늘 간을 세게 해서 드셨습니다. 황태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인데 짜게 드시니까 오히려 피로감이 심하고 몸이 자꾸 붓더라고 하셨어요. 소금 대신 멸치와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시도록 권해드렸더니 2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답니다. 소금 대신 멸치나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세요. 국물 요리에 멸치 몇 마리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고 나트륨도 훨씬 적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식탁의 간 혹시 너무 세지 않나요? 간을 조금만 약하게 하셔도 근육 합성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단백질 식품을 조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시금치의 옥살사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단백질 활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두부와 시금치를 동시에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70세 손창호 어르신은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걸 좋아하셨는데 자꾸 근육통이 심해지더라고 하셨어요.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근육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두부에 미역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도록 바꾸신 후부터는 근육통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두부엔 미역이나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세요. 이런 식품들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특정 식품을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조합하지 마시고 가끔은 다른 식재료와도 함께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 메뉴 혹시 두부와 시금치 같이 드셨나요? 좋은 식품도 조합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지만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오히려 소모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백질 보충 없는 운동은 근육 손실 위험을 15%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정기훈 어르신은 매일 산책만 열심히 하셨는데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운동은 하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안 드시니까 몸이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 거예요. 건새우 간식과 황태국을 병행하신 후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0%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 식품을 꼭 섭취하세요. 이 시간대가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인 골든타임이에요. 공복 운동은 절대 피하시고 운동 전에라도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은 놓치고 계신가요? 운동과 단백질은 세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실수들이 근육을 빠르게 줄입니다. 커피 타이밍, 음식 조합, 염분 섭취, 운동 후 식사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흡수 잘 되는 단백질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이 모두 풍부하고 소화가 정말 쉬운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작은 크기라서 씹기도 편하고 볶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도 좋죠. 염분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참기름에 살짝 볶아서 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냥 드시면 짤 수 있으니까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살짝 볶아서 고소함을 더하거나 참기름 몇 방울만 둘러서 드시면 딱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하고 반찬으로 무쳐 드셔도 좋고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새우를 볶은 다음 깨랑 같이 섞어서 밥 위에 올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맛있고 단백질도 제대로 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건새우 한 봉지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하나 사오세요. 황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위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식품이라 조직이 부드럽고 소화가 아주 잘 돼요. 특히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조금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드시면 갑상선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황태국, 황태죽, 황태무침 등으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황태국은 무랑 파만 넣어도 맛있고 황태무침은 고추장 양념에 살짝 묻혀서 밑반찬으로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황태죽은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속이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고요. 아침 황태국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하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 합성률을 높여줍니다. 일반 콩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아서 염증도 줄여주고 근육 회복에도 정말 좋아요.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데 검은 콩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 반줌 이하로 시작하세요. 콩은 소화가 좀 느린 편이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위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반 줌씩 드시다가 몸이 적응하면 한 줌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밥 지을 때 섞어서 드셔도 좋고 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검은 콩 우유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저는 검은 콩을 불려서 밥솥에 밥이랑 같이 넣어서 짓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따로 조리할 필요도 없고 밥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확 올라가거든요. 밥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 오늘부터 넣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3가지는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보충제는 비싸고 장기간 먹기 부담스럽지만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은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식품들이에요. 특히 이 3가지는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아서 나이 드신 분들께 정말 효과적입니다. 달걀이나 고기보다 훨씬 부담 없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제 이 3가지를 활용해서 2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 콩.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2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식품만 꾸준히 드셨는데도 몸이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1주차에는 황태국, 검은 콩밥, 건새우 무침을 하루 한 번씩 나누어 드시면서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식단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엔 황태국, 화요일엔 검은 콩밥, 수요일엔 건새우 무침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셔보세요. 아침엔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엔 검은 콩 섞은 밥, 저녁엔 건새우 무침 반찬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 모두 부담 없는 양이고 기존 식단에 살짝만 추가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2주차에는 황태죽, 건새우 달걀 무침, 검은 콩 우유로 변화를 주세요.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거든요. 황태죽은 소화가 더 잘 되니까 속이 약한 날 아침에 드시면 좋고, 건새우 달걀 무침은 간식처럼 드셔도 되고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검은 콩 우유는 검은 콩을 불려서 믹서기에 물이랑 갈아서 끓이시면 됩니다.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으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기 정말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걷기로 근육 반응을 활성화하세요. 음식만 드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드신 후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걸으시기 힘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팔다리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못된 상식이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 비싼 보충제가 최고라는 생각,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단백질 습관은 노년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고 식사 타이밍을 조절하고 염분을 줄이고 운동 후 단백질을 챙기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황태 한 그릇, 건새우 한 줌, 검은 콩 반 컵으로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간단하게 하나씩만 추가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에 검은 콩 섞은 밥 한 공기, 저녁에 건새우 볶음 한 접시. 이것만 지키셔도 2주 후엔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 상태를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인데 이걸 해보시면 본인 근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꼭 다음 영상도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단백질 양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흡수력으로 보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